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천옥현의 안보정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정치권 특히 여당이 이제는 그야말로 이번 선거에서 졌잖아요. 내부 분란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내부 분란 여러 가지 형태로 일어나고 있는데요. 이 시간에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이 국어사전, 이 사전적 의미를 가지고 이 문맥을 아냐 모르느냐, 그야말로 이 원시적인 투쟁에 나섰어요. 정책을 가지고 나라를 어떻게 해야 살리겠느냐, 이런 걸 가지고 여당 안에서 토론이 벌어져도 지금 시원찮은 방법 아니겠습니까? 그 정도로 대한민국 국정이 정말 완전히 송두리째 그야말로 구멍에 빠져들고 있어요. 함정에 빠져들고 있는데, 그야말로 여당 내에서 실세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 정치 5선, 6선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지금 서로 싸우고 있어요. 그 장본인이 누구겠습니까? 추미애예요. 추미애 이 사람은 정말 어떻게 해야 될지요? 이거 이 법대 들어가서 다시 법을 배우라고 해야 될지, 아니면 어디 정치학과에 가가지고 정치학을 제대로 공부 좀 하라고 가르쳐 줘야 될지, 알려줘야 될지, 정말 정체불명의 정치인인 것 같아요. 핵심은 뭐냐? 요즘 여권 안에서 김어준 TBS 김어준 뉴스공장이 인기지 않습니까? 이걸 살려야 되겠다. 이것이 여당의 일방적 주장이에요. 우리 국민 여러분들과 생각이 정반대로 가고 있는 것이 바로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관련된 여권 내 시각 아니겠습니까? 지금 현재 청와대에서도 청원에도 김어준 뉴스공장 폐지하라는 청원이 30만 명을 넘어섰어요. 이 정도 되면 아이고 죄송합니다, 폐지하겠습니다, 서울시장이 꼭 폐지해 주십시오, 이렇게 TBS에서도 나와야 되고요, 여당 안에서 나와야 되는데 반대로 가고 있어요. 조국 사태와 똑같아요.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이번 선거에서 참패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조국 제2탄은 김어준이가 터뜨린다. 내년 봄에. 제가 이 결론입니다. 오늘 이 추미애가 지금 다시 논박하고 나선 이유도 망하는 길로 가기 때문에 이런 이 시각과 인식이 굳어져 있는 거예요. 뭐냐면 여러분들 최근 들어서요, 민주당 안에서도 쓴소리를 많이 하는 분 중에 하나가 대표적인 인사, 바로 이상민 의원입니다. 여러분들 법사위원장도 하고 어떻든 간에 5선의 중진급 의원이에요. 이 이상민 의원이 바로 추미애가 이 김어준이 TBS 뉴스 방송을 치켜 세우면서 외눈이라는 말을 썼어요. 외눈. 외눈으로 보도하는 언론이 양눈으로 보도하는 언론보다는 훨씬 낫다. 그렇기 때문에 이 양눈으로 보도하는 뉴스공장을 타박하는 것은 잘못이다. 이 타박하는 거 누구예요? 외눈으로 보도하는 언론이 타박한다. 이것이 추미애의 페북 글이었어요. 이게 23일자 페북입니다. 이거에 관해서 이상민 의원이 이거 장애인 비하의도를 갖고 한 것은 아니라고 짐작은 하지만 잘못된 것은 틀림없다. 그러니 사과하라. 이렇게 이상민 의원이 바로 이 주장을 했습니다. 참고적으로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이상민 의원은 어렸을 때 소아마비를 앓아서 지금도 다리가 불편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상민 의원만 얘기한 것이 아니고요. 정의당의 장혜영 의원도 비판했어요. 장혜영 의원은 참고로 동생이 중증 발달 장애를 앓고 있어요. 그래서 이 외눈과 관련해서 이 장혜영 의원도 비슷하게 비판했습니다. 이 장애 혐오 발언이다. 아무리 지적을 해도 이 민주당은 이런 장애인 이런 관련해서 비하 발언이 멈추지 않고 반복되고 있는데, 즉각적으로 사과하고 수정하라, 이렇게 촉구를 하고 나섰어요. 그러면 우리 같으면 통상적으로 그럴 거 아니겠습니까? 제 의도는 이런 거였었는데 오해를 주고 특히 장애인들에게 이 많은 불쾌함과 저기를 줬다면 정말 제가 죄송합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정상적인 사고 아니겠습니까? 추미애는 정상적인 사고를 했으면 쫓겨나지 않았죠. 항상 비정상의 최첨단에 섰던 사람이 추미애예요. 아들 비리 의혹 등등 일일이 제가 말씀드리지 않아도 아시죠. 그러다 보니까 그 연장선상에서 이제 장관직에서 쫓겨났으면 그야말로 잘린 거잖아요. 그러면 반성을 좀 할 줄 알았는데 여전합니다. 바로 이상민 의원과 이 장혜영 의원 사과하라 이런 거에 대해서 논박을 했는데, 논박의 핵심 이유가 더 이해를 못해요. 문맥도 이해 못하느냐. 그 다음에 국어사전에는 이렇게 나온다. 그러면서 자기 말이 맞다고 우겨대고 있으니까 이상민 의원이 또다시 지적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내부적으로 여당 의원들끼리 특정 이슈를 가지고 이렇게 싸우는 경우는 많지 않은데 좀 싸우고 있다. 그래서 26일 추미애가 뭐라고 했냐면, 오늘입니다. 문맥도 이해 못하느냐. 국어사전에 외눈은 짝을 이루지 않고 하나만 있는 눈.
두 눈에서 한 눈을 감고 다른 한 눈으로 볼 때 뜬 눈이라 이렇게 풀이하고 있는데, 접두어 외자는 혼자이라는 뜻도 있지만 한쪽으로 치우쳤다는 뜻도 있기 때문에 외눈이라고 하는 것은 시각장애인을 지칭한 것이 아니다. 더더욱이 장애인 비하는 아니다. 이렇게 해명을 하면서 이상민 의원이 문맥을 오독해서 뜻을 왜곡한 것이고 매우 유감스럽다라고까지 나갔어요. 그러니까 가지 않은 길까지 너무 많이 나갔어요. 돌아올 수 없는 다리를 건너갑니다. 여러분들 참고적으로요, 추미애는 여러 차례 김어준 뉴스공장에 나온 사람이에요. 그래서 자기 홍보를 많이 한 사람이 바로 추미애입니다. 여권 중에서도. 여기에 대해서 이상민 의원 참을 수 없죠. 저라도 못 참아요. 그래도 이상민 의원이 점잖은 것 같아요. 대꾸할 가치가 있나 싶었지만은 애써 몇 가지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 없다. 재차 반박을 하고 나섰어요. 그러면서 외눈이라고 하는 말이 국어사전에 있다. 이것을 근거로 해서 비하 표현이 아니라고 한다면 절름발이, 난장이 이런 말들도 전부 국어사전에 있는데 이거를 도대체 어떻게 설명해야 되는 것이냐. 이렇게 반박을 다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비하, 차별, 혐오이냐 아니냐의 판단은 상대방이 어떻게 받아들이냐가 기준이야 된다. 성희롱 판단 기준이 상대방 감정에 달려있는 것과 똑같은 이치다. 추장관은 표현한 그런 상태에 있는 사람이 느낄 감정을 생각해 봤느냐. 상대방이 싫은 것은 하지 않는 것이 품격이고 인간에 대한 기본적 예의다. 잘못을 지적받았는데도 계속 억지 주장을 하는 것은 옹고집이고 옹고집일 뿐인데 얼른 시정하고 사과하라.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는데요. 전반적으로 시작과 끝 모두가 아마 우리 국민 여러분들께서 이상민 의원의 이러한 지적에 동의할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상민 의원한테 당부하고 싶은 거는요, 이러한 여권 내 잘못, 물론 야권 내에서의 잘못과 관련해서도 이 가차없는 그야말로 국민의 상식과 눈높이에 맞는, 그리고 사회적으로 통용되는 정의에 맞는 이런 이 의견을 계속해서 내달라. 그래야요, 여야를 떠나서 망가지는 대한민국 조금이라도 막아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이제 조 의원이도요, 추미애 못지않게 억지 주장에, 조 의원이 그동안 교육감이다 보니까 사실상 뭐 조 의원이 이렇게 엉터리인 줄 몰랐어요. 진짜로. 지금 현재 이 감사원에서 감사해가지고 조 의원 교육감이 채용한 5명, 그 중에 4명이 전교 출신이고 해직교사고, 1명은 본인하고 같이 선거운동하다가 단일화 때문에 접은 사람이에요. 이 5명을 정상적인 채용 절차를 위배해 가면서까지 특채를 채용했다. 그래서 경찰에 고발되어 있고요. 공수처에 수사가 의뢰되어 있는 상태예요. 최재형 감사원장이 옳은 일을 또 한 번 오래간만에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 사실과 다르다 이렇게 반박했는데요. 또다시 매일같이 지금 반박 입장문을 내놓고 있어요. 오늘 또 입장문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원에서 지적한 거, 우선 이 실무직원들의 이 반발을 전혀 받아들이지 않았다. 오히려 실무직원들, 반대하는 실무직원들을 업무에서 배제해 주었다. 이것도 문제점이고요. 그리고 본인이 그러다 보니까 본인 단독 결정을 해가지고 통과시켰다. 그리고 이 심사위원들, 이 본인의 비서실에 있는 측근이 잘 아는 변호사들을 중심으로 해서 심사위원회 배치했다. 이런 이 절차적 하자성을 엄중히 지적하면서 특채한 거 이거 잘못됐다 이렇게 지적했거든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이 반발한 것은 본래부터 이런 사람들은 이 정해져 있었어요. 말하자면 전교조 측에서 이 사람들 복지시켜라 이런 주장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맞춤형 특채했다. 여기에 비리 의혹이 있다라고 지적을 받아왔었어요. 근데 오늘 입장문을 보면 정말 추미애 못지않는 이 억지 논리를 펴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면, 당시 특채는 교육계의 과거사 청산과 화합을 위한 노력 중의 하나다. 자, 과거사 청산하면 불법으로 특채를 해도 된다는 이 사고방식, 여러분들 이거 LH 사태보다 더 나쁜 거 아니에요? 네. 그리고 전임 무용린 교육감도 2명을 특채 복직시킨 바 있다. 그러면서 이 특채 복직을 시키는데 특채에 비리가 있느냐 없느냐가 문제인 것이죠. 특채 절차는 모든 공무원에게 다 열려 있어요. 그런데 특채를 하는 절차가 법에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는데 그 규정, 절차적 하자를 범하지 않아야 돼요. 그런데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조 의원 교육감은 절차적 하자를 많이 이미 범한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왜 본인이 이렇게 감사를 결과 지적을 받았는지조차도 모르고 있는 것 같아요.
모르고 있는 척하면서 반박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교육 양극화 해소와 특권 교육의 폐지, 교원의 권익 확대 등 공적 가치 실현에 기여한 교사들에게 특채에 응시할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새로운 시대 정신에 맞다. 야, 본인이요, 이 전교조 해직 교사들을 복직하는 것이 새로운 시대 정신에 맞다고까지 이 강변을 하고 있고, 이 억지 논리를 주장하고 있어요. 아니, 어떻게 해직된 전교조 교사를 절차를 위반해 가면서까지도 특채하는 것이 시대 정신에 맞습니까? 그러니까 진보 좌파들의 정의 개념은요, 선택적 정의이고, 자기네들의 이로운 일만 하면 정의이고, 이롭지 않은 일을 하면 부정인 거예요. 그래서 조국이 이렇게 나라를 망가뜨려 놓고 있고, 추미애가 망가뜨리고, 이제는 교육계에서 조희연이가 망가뜨리고 있는 겁니다. 네. 그러면서 이 5명 합격한 것에 대해서는 점수가 최고를 맞았기 때문에 5명을 합격시킨 것이다. 이렇게 이것도 억지로 하고 있어요. 억지로. 네. 뭐라고 하고 있느냐? 합격자들은 그동안 공적 가치 실현을 위해 노력했던 분이며 심사위원들에게 강한 인상을 남겨줬고, 불합격자는 지원 자격 미달이거나 공적 가치 실현의 정도가 특채 기준까지는 도달하지 못했다. 여기에서 재밌는 것은요, 이렇게 시대 이념이다, 시대적 가치다, 그리고 공적 가치 실현한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여기서 공적 가치는요, 박범계가 얘기한 가치가 뭡니까? 총장이 되는 문재인 대통령과의 국적 철학의 상관성이 박범계가 얘기하는 검찰총장의 공적 가치라고 봐요. 그러니까 이 좌파 인사들이 생각하는 공적 가치는요, 문재인 정권 딱 하나만 생각하는, 즉 이 국민적 차원에서 통용되는 공적 가치가 아니라 정권 이익에 맞는 공적 가치, 민주당의 이 정책 목표에 부합하면 그걸 공적 가치라고 봐요. 이런 이 얼토당토하는 사람들이 교육감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법무장관을 하고 있는 나라가 문재인 정권의 지금 대한민국이에요. 그래서 비판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시청자 여러분들. 그래서 내년 선거에서는 반드시 비판을 하는 그런 투표를 해야 된다. 이렇게 또 한 번 여러분들께 주장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네요. 이제 이재명이 얘기를 정리해서 또 말씀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재명이가 이 재산 비례 벌금제를 내자, 그러면서 예를 드는 것이 유럽의 핀란드와 독일을 냈어요. 이거를 갖다가 지난 법의 날인 25일 날 페북을 통해서 제시를 했습니다. 재산 비례 벌금제. 왜냐하면 이 벌금을 내는 과정에 있어서 현행법상 세금과 연금, 보험 등은 재산과 소득 수준에 따라서 다르게 내고 있지만은 벌금형은 총액 벌금제를 채택하고 있어서 개인의 형편과 상관없이 획일적으로 부과되고 있다. 그래서 같은 죄를 지어서 벌금형에 처해도 부자는 부담이 크지 않아서 형벌 효과가 떨어지고 빈자에게는 더 가혹할 수밖에 없다. 그러면서 근본적으로 실질적인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재산비례 벌금제를 도입해야 한다. 핀란드는 1921년, 그리고 좀 늦은 독일은 1975년도에 도입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나선 바 있어요. 이렇게 되니까 이제 야당 측에서는 이런 주장은 뭐 언뜻 찬반을 따라서 검토해 볼 필요도 있지만, 이재명 지사가 얘기하는 이 재산 비례 벌금제는 잘못된 것이다. 핀란드의 벌금은 재산이 아니라 소득에 따라 부과되고 있는데 왜 재산 비례 벌금제라고 주장을 했느냐, 이렇게 반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핀란드에서는 2015년 과속을 한 고소득 기업인에게 우리 돈으로 약 700만 원의 벌금이 매겨져서 화제가 된 바 있는데, 이러한 벌금 차등제는 소득에 따라서 차등하는 것이고 벌금은 결국 소득으로 내야 하니까 이게 맞는 것이다. 그러면서 이재명 지사가 이렇게 재산비례 벌금제를 주장했다고 하는 것은 경지사점 되는 사람이 소득과 재산을 구별하지 못한다고는 도저히 생각할 수 없는 만큼 그 의도가 도대체 뭔지 이해가 가지 않는다. 이렇게 비판을 한 바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갖다가 이재명 지사가 또 뭐라고 반박했느냐, 아까 추미애가 이상민 의원 반박이나 똑같아요. 이거 국어 공부 좀 제대로 하고 와라. 이 국어 실력, 이 판독에 문제가 있다. 독해력부터 갖춰라. 이렇게 반박을 하면서 뭐라고 이 비판을 다시 또 반박을 하고 있냐면요, 다시 한번 이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에게 한글 독해를 좀 가르쳐라. 내가 제안한 재산 비례 벌금제라고 하는 것은 벌칙의 실질적 형평성과
실효성을 위해서 벌금을 소득과 재산 등 경제력에 따라 차등 두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서구 선진국들도 오래전에 도입을 했다. 그러면서 재산 비례 벌금제는 벌금의 소득과 재산 등 경제력 비례가 핵심 개념이고, 재산 비례 벌금제를 재산에만 비례해야 한다고 하지 않았는데, 오히려 소득과 재산의 비례함을 간접적으로 밝힌 바 있다. 이 얘기는 결국 이 페북에 뭐라고 올렸었냐면요, 세금 등은 재산과 소득 수준에 따라 다르게 낸다. 이 구절을 가지고 본인 입장이 틀리지 않았다는 것을 강변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서 이러한 자기가 제안한 재산비례 벌금제의 의미와 내용도 제대로 모르면서 이 비판한 걸 보니까 국어 독해력부터 갖춰야 되겠다. 그러면서 이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이 사실 왜곡과 억지 주장으로 정치판을 흐리게 한 건 한두 번이 아니고, 국민의힘은 소속 의원들의 언어 능력과 비판 품격을 갖추는데 좀 더 신경을 써달라. 자, 이거요, 뭐 묻은 개가 뭘 나무랜다고 정말 기가 막히다, 이런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고, 이런 이재명 지사, 오늘 제가 누구랑 만났는데요, 사람들이 그러더라고요. 이재명 지사는 질이 안 좋다. 그러니까 사람이 능력이 있다, 어쩌다. 하지만 특히 공직자의 경우에는 인격을 갖춰야 되는데, 이 이재명 지사는 질이 안 좋은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대선에 나오려고 하는지 알 수가 없다, 그런 얘기를 하는데요, 이걸 보더라도 정말 질에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추미애하고 똑같아요. 어떻게 국어사전을 들이댑니까? 쉽게 얘기해서 본인들의 무지를 만천하에 드러내는 이런 일종의 그야말로 참 얼굴 두꺼운 반박 행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요, 박영선 벽보를 장난삼아 훼손한 중학생, 경찰에서 선처해달라는 이런 여론을 좀 감안해서 불처분 의견으로 송치할 예정이다, 이렇게 알려지고 있고요. 그동안에 문재인 대통령한테 신발을 추척한 혐의로, 그리고 세월호와 관련해서 유가족을 모독한 혐의로 이 구속된 바 있는 50대 인사가 추가 구속 2개월 만에 보석으로 풀려났습니다. 이렇게 보석으로 풀려난 것도 그동안에 절대 허용하지 않았는데요, 이번 재보궐선거의 영향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내년 선거 압도적으로 야권이 이기는 선거를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 다시 한번 여러분들께 밝힙니다. 시청자 여러분, 이것으로 방송을 마치고요, 또 중요한 뉴스 여러분들께 수시로 보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의 많은 성원을 당부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